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 정리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챗 GPT 돌풍에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이 이어져서 준비했습니다. AI 기반 핀테크 기업 퀀티시죠. 그리고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 인덴트 코퍼레이션이 나란히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VC 업계에 따르면 퀀티스는 최근 30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이 투자에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퀀티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모델을 설계하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2019년에 첫 해부터 증권사를 비롯해서 자산 운용사와 은행, 연기금 등의 금융 모형 기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예. 지난 12월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제공 서비스인 올리를 출시를 해서 기업 간 거래에서부터 개인 간, 그러니까 B2C죠. 거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덴트 코퍼레이션은 이번에 105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인덴트 코퍼레이션은 AI 기반 리뷰 마케팅 솔루션 V리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V리뷰는 실구매자의 동영상, 포토, 텍스트, 리뷰 등을 수집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자동 업로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구매자에게만 챗봇을 발송해서요. 허위 리뷰라든가 뒷광고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특징인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3,800개사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있죠. 정부에서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섰다라는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6,445억 원 정도의 출자를 통해서 민간 예. 투자와 함께 매칭을 해서 그 펀드를 조성하는데요. 그 모태펀드 그 결성에 대한 공고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지난 7일 모태펀드 2023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냈습니다.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 초기 스케일업과 중간 도약, 일반 세컨더리, 그리고 LP, 지분 유동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외에 지역 혁신이나 글로벌, 지역 엔젤 등 총 9개 분야에 4,805억 원을 출자해서 총 1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 펀드를 좀 보면 2천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관련된 혁신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 펀드 1,500억 원과 스케일업 중견 도약 펀드 1,150억 원을 각각 조성합니다. 그리고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차원에서 피투자 기업의 기존 구주 인수를 지원하는 펀드인데요. 일반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죠. 여기에다 3천억 원을 그리고 기존 벤처 펀드의 LP 지분을 인수하는 LP 지분 유동화 펀드 400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의 연계를 통해서 벤처펀드 중간 회수 시장을 돕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를 해서 1,500억 원 규모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벤처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과의 함께 조성하는 지역 펀드 모펀드를 1차에는 330억 원에 이어서 이번에 357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초기 지역 기업의 엔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 엔젤 모펀드 2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봄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출자로 인해서 우리 가뭄에 시달리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도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와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벤처 기업을 우리가 만나볼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예. 대두되면서 에코백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 플러스 이런 그 자켓들이 소위 이제 네, 소비자들한테 맞아요. 많이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두고서는 업사이클링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사이클링 패션 분야에서 그 조용하지만 목소리를 신중하게 잘 내고 있는 좋은 스타트업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패션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기업, 스토리가 있는 업사이클링 기업 GYINC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낡음이 오늘의 새로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서 감각적인 디자인 제품을 탄생시키는 곳인데요.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주식회사 GYINC 이젠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젠니가 아니라 이젠니 대표님이시죠? 네, 이젠니 한글 네. 이름입니다. 아, 한글 이름이세요. 본명이신 거죠? 네.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도 함께 해주시죠. 예, 이제 저희 GYINC는 기획부터 마케팅, 유통까지 모든 걸 통합적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만드는 브랜드이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다수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네. 나이키, 이케아, 또 이제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에 오. 있는 그 골프존 등 네. 이제 ESG MOU 체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요. 또 젠니 클로젯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제가 운영해 오면서 예. 꾸준한 친환경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과 함께 그 협업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지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을 많이 보여주던 스토리가 쌓이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좋은 콜이 오셔가지고 예.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작은 스타트업이 이렇게 큰 대기업과 함께 협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좋은 기회를 잘 들으셨군요. 네. 자, 그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잖아요. 업사이클 패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또 이제 의류 쓰레기와는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클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예. 2016년도에 이제 사전으로 기입이 됐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가미한 이제 업사이클 이제 디자인을 이야기하고요. 예. 실제 리사이클하고 조금 다른 것은 리사이클은 그냥 재활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부가가치 있는 디자인을 넣어서 조금 트렌디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예쁜 제품들을 선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네. 업그레이드된 리사이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옷을 업사이클링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고 또 의류학을 전공을 했는데 실제 이 디자인 쪽에 있다 보니까 의류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의류 쓰레기요? 네, 저희가 네. 공장에서 제작할 때 예. 자투리부터 어떤 폐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이제 그런 제품을 제작을 하면서 패션 쪽에서 디자이너를 꿈꾸다가 굉장히 좀 회의감이 왔어요. 예.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이런 일을 했나라는 부분들. 저는 이제 12살 때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네. 이쪽에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책임감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이 직업을 좀 즐겁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류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엔 자투리를 가지고 이제 브랜드의 이제 브로치나 액세서리를 만들다가 이제 버려지는 이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해체해서 가방으로 만드는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안에서는 1년에 1,000억 벌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또 300억 벌이 또 버려지고 있어요. 아, 실제로 이제 1,000억 벌이 만들어지지만 버려지는 쓰레기로는 300억 벌이 네. 가까이가 이제 된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 사실 2주 만에 생산을 해서 네. 또 한 달 만에 할인을 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옷을 입는 소비를 촉진하지 않습니까? 예, 유행이 너무나 빠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정말 저희 눈길을 사로잡는데 그런 옷들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아직 근데 이제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로 이 산업 중에서 환경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를 발생하는 의류 산업이 굉장히 좀 책임을 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그런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제 디자이너로 실제로 이제 근무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가지고 이제 이 일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신 건데 네. 누구나 사실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 것의 사업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네. 실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관련해서 사업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세계 녹색 구매 대회라는 이제 세계 컨테스트에서 그 에코 디자이너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실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커피 염색, 그다음에 이제 가죽과 그 옥수수 껍질을 엮는 그런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내 가지고 예. 거기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친숙한 디자인이었고, 보통의 이제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이제 화려한 그런 무대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네. 전 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또 자랐고 그런 자연 속에서 이제 영감을 많이 얻다 보니까 그런 에코 친환경 패션이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남들보다 좀 더 가까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업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트렌드적인 것보다는 되게 근본적인 것들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거 사업으로 이제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대학가에서 저는 이게 작은 샵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옷을 제작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네. 맞춤을 해서 입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수선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수선 일부터 시작을 네.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가지고 오면 수선을 해서 다른 옷으로 만들어주는 것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죽부터 뭐 안 해본 소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네네. 그러면서 단골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예. 그 단골분들이 이제 매일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막 새벽까지 그 옷을 뜯고 만들게 네. 되면서 이제 저는 또 2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소셜 벤처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 공간에서 저를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네. 스타트업 이제 대표로 이제 보게 돼서 뭐 근본적인 부분들도 좋지만 이걸 한번 스타트업으로 키워보자.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을 한번 해봤는데 한 7명 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고 그게 이제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런 멤버들과 함께 업사이클 그 클래스를 열면서 작은 이제 패션쇼를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프로젝트 명이 제니 클로젯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네. 된 거군요. 네네네. 그게 연도가 혹시 언제부터 시작을 저희는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2013년도에 2013년부터. 제니 클로젯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의류 소재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업사이클 하시는데 좀 청바지, 네. 청진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선택하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소셜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도 좋지만 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임팩트가 없으면 이것을 이제 사업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옷을 뜯고 만들어 봤지만 뭐 제가 해봤자 100여 벌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업사이클을 확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게 수익 모델이 되기 전에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업사이클 키워드가 사전에 등록이 됐고 제가 활동한 건 2013년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뭐 리폼 뭐 이런 예전에 리폼 정도였죠. 네네. 네.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업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브랜드들을 제가 이제 해외 사례로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천막이나 뭐 네. 이런 것들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 많이 현수막 같은 거. 예, 그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정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남녀노소 다 가지고 있는 네. 게 청바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청바지를 다 한 명씩만 갖고 와도 네. 업사이클을 실현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소재를 모집하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걸 참여했을 때 누구나 참여하는 쉬운 소재들을 제품화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업사이클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디자인들은 추후에 생각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세이브 워터라는 이제 청바지에서 버려지는 그 소재들이 사실 만들 때 7,0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청바지 만드는데 네.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폐수로 나갔을 때 굉장히 그 환경 오염으로 이제 청바지 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네. 봤었어요. 근데
강이 그렇게 청바지 물로 이제 가득한 걸 보면서 이게 환경 오염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네.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이 발암 물질로 인해서 예. 사망하는 사례들도 제가 뉴스로 많이 보게 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 청바지를 이제 염색하는 그 네. 오염물을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세이브 워터 캠페인이라고 2017년부터 이제 캠페인이 시작이 됐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청바지 자체가 사실 제가 이제 그 이미지상에서도 이게 아름다운 물 같지만, 저는 사실 청바지로 물들여진 그 강의 폐수를 예.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좀 지킬 수 있겠다. 네. 근데 그럼 우리는 사실 너무 사랑하는 데님이잖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청바지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런 제품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그럼 기증을 받아서 다시 만들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세이브 워터 캠페인으로 청바지를 실질적으로 지인들한테부터 걷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과 기업들과 함께 ESG 활동으로 청바지를 모으는 걸 해서 예. 한 3천여 벌의 그 기증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저도 좀 기증을 했을 걸. 네, 예, 집에 앞으로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장롱에 잠자고 있는 청바지가 한 20벌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살이 적어서 작아져가지고. 네, 아마 누구나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네, 겁니다, 네. 정말로. 네.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제 청바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보다는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확산하고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청바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 보람된 순간을 여쭙고 싶은데 뭐 매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케빈 클라인하고 네. 같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CK하고도 같이 하셨나요? 네네. 네. 사실 케빈 클라인 같은 경우도 뭐 저희한테 완전히 다이렉트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 건 아니었지만, 예. 제가 거기와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청바지를 가지고 리사이클 면을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탄소 배출 혹은 이런 자원을 다시 쓰는, 에너지를 쓰는 일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안산에 있는 물류 창고에 가서 그 청바지 몇십 박스를 다 뒤지면서 네. 이 디자인을 이제 한 20개를 해줬어요. 네. 업사이클은 사실 이제 옷을 해체함으로써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청바지의 벌수와 맨투맨의 벌수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고, 또 이것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건 청바지가 몇 장이 필요한지까지 제가 이제 그쪽에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케빈 클라인에서 이 소각하지 않고 이 재고를 다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보람된 순간을 느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저도 사실 고객들이 이제 백화점 입점을 해있던 네. 또 브랜드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불량으로 버려지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재판매가 어려워요. 예. 근데 사실 이거를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환경적인 많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제가 또 해결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뿌듯함이 네.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제니 클로젯과 케빈 클라인이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협업했었던 그 작품인 거죠? 네네. 네, 작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판매하지 않는 작품인 거죠? 저거는 판매라기보다는 이제 네. 고객들한테 이제 이벤트로 이제 증정을 하는 고객 이벤트 제품이었고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이키랑도 같이 협업을 했을 때는 나이키에 있는 재고를 해체해서 나이키의 고객들에게 체험 클래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키나 이케아에서는 이것을 판매하기보다는 좀 더 취지적으로 이것을 이제 고객들한테 업사이클링 알리고 혹은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네. 홍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인 거잖아요, 지금. 네. 사회적 기업인데 수익 모델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수익이 그만큼 네, 충분한가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ESG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ESG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 이 ESG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네, 기업 차원에서는 그쪽 관련한 고민도 상당히 커요. 네네. 근데 실제로. ESG에 대한 부분을 그냥 홍보의 수단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뭔가 재무제표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예.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버리고 소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판매하지 않고 ESG 제품으로 고객에게 나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이런 양 같은 경우도 홍보물 같은 경우가 계속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홍보물을 또 이제 저렴한 가격에 사갖고 오고 또 그것을 홍보물로 나가는 것 자체 쓰레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만 ESG 상품으로만 대처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의 수익 모델이 네. 홍보물을 대처하거나 굿즈 상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클래스 키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물 대여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수익 모델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기부품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기업 기부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ESG 활동으로 그 직원들을 통해서 혹은 고객 통해서 청바지나 폐의류를 걷어서 그거를 이제 기부품을 전달하는 기관에 이제 지역 아동 가방이나 네. 혹은 이제 그 독거노인들의 도시락 가방, 보냉백으로도 이렇게 나가는 사례를 만들어내서 네. 이런 걸 사례를 보고 이제 많은 데서 그러면은 기업 간의 거래로 B2B만 하시는 거예요? B2C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GYINC는 사회적 기업으로 네. B2B를 이제 생산해내는 하시는 부분이고 거고 제니클로제는 B2C입니다. 예, B2C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네. 거고. 사실 이제 그 이 업사이클링이 이제 여러모로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로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시장의 이제 현황과 사업이 어떤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는 1994년 리너 필츠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요. 그 소용을 다한 제품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한 또 재활용도 아니고요. 거기에다 디자인을 가미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530억 달러, 66조 원 한화로 정도의 그 시장이고 연평균 4.6%의 성장률로 2032년에는 아마 830억 달러, 그러니까 104조 시장으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 그 패션 업계에서의 폐수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 공개한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나오는 폐수 가운데 20%가 그 패션 업계에서 나오는 네.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탄소 가운데서는 10% 정도가 패션 업계에서 배출을 한다고 되어 예. 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도 우리 그 패스트 패션의 그 유행이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구매하고 버리는 그런 패션의 일회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트렌드에 잘 맞춰서 옷을 입는 그런 풍조였는데,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업사이클 패션이 시작이 또 돼요. 네. 예, 반대급부적으로 이 업사이클이 이제 그 버려지는 재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이런 뭐 친환경적인 요소나 디자인들을 넣어서 경제성과 상품성을 이렇게 다시 부과하는 재창조하는 과정들인데, 이 과정들에는 좀 전에 이재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사실 그 성장률은 좀 떨어지는 분이긴 해요. 근데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이더라고요. 200조 원 시장이 형성되어서 네. 가장 크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국내 시장을 보니까 2013년도에 13개 업체 정도가 한 매출액 전체에 한 20억 원 정도를 하고 있던 것을 2019년도까지 지금 그 데이터를 보니까 150개 업체의 매출액 한 200억 원 정도로 이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업사이클의 그 한계와 그 해결해야 될 그런 극복 과제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비자들이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은 있거든요. 네. 쓰레기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일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폐기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늘 수급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또 생산을 하고 다시 유통을 하려면 유통 채널을 늘려야 되는데 유통 채널을 늘리기 어려움.
거기에서 또 보면 소비자들과 만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B2B로 그 부분을 전략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공장식 생산 라인으로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정상에서 여러 가지 더 뭐 디자인을 새로 한다든가 또 그 폐기물들을 검수하고 요것을 뭐 그 소팅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제품보다는 좀 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 대표님은 좀 고가의 시장 형성을 통해서 좀 몰입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이제 업사이클링이 사실 이제 뭔가 에코백이나 네. 혹은 이제 막 파우치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나왔었고 그게 사실 전부였죠. 예, 그때는.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의류를 전공을 했었고 제 주변에 또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백화점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백화점이라는 게 또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네, 그렇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첫 번째 매장이 동대문에 있는 롯데몰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1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나 홍콩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 마크가 조금 특이해요. 네. 네, 로고요. 예, 바지 후크 아이를 결합해서 사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그 로고를 조금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평율 1등을 하면서 이제 다른 백화점들의 MD분들이 이제 오게 되셨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런 환경의 날 좀 이벤트로 대구 백화점에서 30평짜리 팝업 스토어를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때 다른 여러 브랜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30평을 저한테 다 달라 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슴전이라고 네. 해서 제니아 에코를 부탁해라는 기획전을 열었어요. 방금 전에 이제 로고가 이제 화면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 모양이군요. 네, 네. 네, 사슴의 이제 뿔 모양이 네. 이제 있고. 저게 이제 네. 바지랑 후크를 결합해서 만든 이제 사슴인데요. 네. 영생 재생 죽지 않고 산다라는 그런 저희 그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네. 사슴이라는 이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과 이 영원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사슴을 했는데 저 로고가 굉장히 조금 히트를 네, 쳤어요. 인기를 끌었군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그렇게 이제 사슴 전에 그 사진전을 했을 때 행사장의 행거를 다 없애고 거기에 사슴 사진과 가방을 전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30평에서 10일간 4천만 원의 매출이 나면서 네. 거기 이제 위에 이제 P사나 뭐 C사에 있는 네. 그 언니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구매가 이루어지니까 대구 백화점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네. 팝업 스토어였고 네. 환경의 날 저희한테 매출 목표를 1,000만 원을 줬는데 저희가 4천을 한 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구 백화점의 2호점에 이제 매장을 입점을 하게 네. 됩니다. 자랑하실 게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앞으로 이제 GYINC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백화점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백화점을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백화점을 나오고 저희가 명동에 그 쇼룸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업사이클이라는 제품만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 시장이 굉장히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만 가지고 이것을 펼쳐나간다는 거는 브랜드의 가치나 슬로건을 이제 펼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클에 대한 공정 과정이나 혹은 이제 옷에 대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컨텐츠화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과정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요즘에는 숏 영상이나 릴스들도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만드는 과정에 사람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듯이 앞으로는 영상과 숏 영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옷장의 스토리들을 업사이클링의 스토리들을 많이 확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제 좀 짧은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자,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GYINC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응원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양
김학미 대표, 주식회사 GYINC 이진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